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각 변동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르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인접주까지 흔들렸고 남태평양과 일본에서도 지각 활동이 포착되었습니다. 4월 13일 저녁 6시 29분쯤 미국 네바다주 서부 지역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실버 스프링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1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되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6마일로 측정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규모 5.5로 발표되었으나 정밀 분석 결과 규모 5.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진앙인 실버 스프링스 인근 식료품점에서는 진열된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진동은 네바다주를 넘어 캘리포니아 북부 베이 지역과 레이크 타호 등 수백 마일 떨어진 곳까지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지진 발생 이후 24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며 주민들은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각 활동은 남태평양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4월 12일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독일 지구과학연구센터가 발표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약 10km로 비교적 얕은 편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른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추가적인 지각 변동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현에 위치한 사쿠라지마 화산이 지난 9일 43일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3일 새벽에는 짙은 연기와 함께 붉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화산재 기둥 사이로 화산 번개가 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특히 11일에는 화산재가 해발 3,400m 높이까지 치솟으며 일대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도로가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가고시마 해저 칼데라에 마그마가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있고 화산가스 방출량도 많은 상태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분화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근 주민과 여행객들에게는 안전 경고가 발령되었으며 화산 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 세계 바다 온도가 관측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급등하며 지구촌 곳곳에 거대한 기후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는 지난 3월 전 세계 바다 표면의 평균 온도가 섭씨 20.97도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대 3월 관측치 중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으로 바다가 품은 열기가 임계점에 다다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뜨거워진 바다는 지구 기온을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엘니뇨 현상의 재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등 주요 관측소들은 태평양의 수온 상승이 가속화됨에 따라 올해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자연적인 순환 과정의 일부이지만 인위적인 기후변화와 맞물리면서 그 파괴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다가 과도한 열을 축적할 경우 인류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폭풍과 폭염, 그리고 극심한 가뭄과 같은 극단적 기상이변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엘니뇨는 역대 5번째로 강력한 수준이었으며 그 여파로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이제 엘니뇨가 다시 찾아온다면 전 세계는 복합적인 기상재난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3월의 지표면 온도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1.48도나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3월 기온으로서는 역대 4번째로 뜨거운 수치입니다. 유럽 전역과 미국 서부에서는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극과 남극의 기온조차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해의 얼음 면적이 역대 3월 중 가장 좁아졌다는 사실은 기후체계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카를로 본템포 코페르니쿠스 소장은 이번 관측 결과에 대해 기후체계가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지구가 보내는 위험 신호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력해지는 가운데 전 지구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최근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럽 경제의 심장부인 프랑스와 독일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연준 지하창고에 보관해왔던 국가자산, 즉 금을 둘러싼 대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최근 미국에 맡겨두었던 금 129톤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워낙 막대한 양이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반년에 걸쳐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처분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금을 판 자금으로 유럽에서 다시 금을 사들여 파리 루브르 박물관 옆 지하 저장고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로써 프랑스 본국에 보관된 금은 총 2,437톤에 달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자산 이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국제 정세의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관세 전쟁을 시작으로 나토 동맹 해체 위협까지 가하며 유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동 전쟁에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참전 요구와 기지 사용 협조를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유럽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미국 내 자산을 모두 회수한 것은 결국 미국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강력한 불신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했듯 언제든 유럽의 자산에도 손을 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재련 비용 절감을 위한 경제적 결정일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조롱을 받는 상황에서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이 여파는 즉각 이웃나라 독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미국의 프랑스보다 10배나 많은 1236톤의 금을 맡기고 있는 최대 예치국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미 지난 2012년 미국 창고에 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독일 내부에서는 트럼프 정부를 어떻게 믿고 금을 놔두느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금을 빼내 차라리 중국 금고에 보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중동 전쟁 지원 거부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동 미군 철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독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러한 금 탈출 행렬은 달러 패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세계 각국이 미국 금고를 비우기 시작하면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의 금융 지배력에 치명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 100톤의 금을 전량 영국 영란은행에 보관하고 있어 이번 미국발 논란에서는 한 발 비껴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동 전쟁이 맞물리면서 가장 안전한 금고로 불리던 미국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한 유럽의 금 귀환 행렬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와 결합하며 인공지능 로봇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로봇이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명령어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로봇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맥락을 이해하며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스팟은 칠판에 적힌 할 일 목록을 사람처럼 읽고 해석합니다. 현관의 신발을 정리하고 거실의 캔을 분리수거하라는 복합적인 지시를 확인한 스팟은 추가적인 조작 없이도 즉각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로봇은 내장된 카메라를 통해 주변 사물을 실시간으로 인지하며 널브러진 신발을 집어 신발장에 넣고 빈 캔을 찾아 쓰레기통에 담는 등 일련의 연속된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와 양말을 구분해 세탁 바구니에 담는 섬세함까지 보여주며 가사 도우미로서의 가능성도 입증했습니다. 이번 혁신의 핵심은 구글의 로봇 AI인 제미나이 로보틱스와 현대차 그룹의 로봇 플랫폼 오르빗의 통합에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강력한 언어 모델과 시각 인지 능력이 스팟의 기동성과 결합하면서 로봇은 이제 단순한 기계를 넘어 사고하는 동반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팟은 칠판에 적힌 강아지 산책 지시를 읽고 야외로 나가 목줄을 잡은 채 강아지와 함께 걷는가 하면 눈밭에서 공 던지기 놀이를 하는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매우 자연스러운 동작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한 스팟은 현장 감독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닥의 미세한 물기를 감지해 낙상 위험을 미리 알리고 설비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창고 내 팔레트 수량을 자동으로 파악하는 등 고도의 모니터링 업무를 스스로 결정해 처리합니다. 이는 사람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AI가 현장의 맥락을 읽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측은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결합된 기능을 완벽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가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산업 현장의 특성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 맞춤형 데이터를 축적해
AI 모델을 고도화하는 과정이 뒤따를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결합이 가져올 미래는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